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방해 1심 판결에 항소를 하면서 특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확인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걸고 넘어졌습니다.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범행에도 해당하지 않아 관련성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내란 특검이 1심 판결문을 다른 내란 사건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 계엄 선포 절차나 수사 절차에 대한 검토를 넘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본류에 대한 사법적 검토로 넘어갈 수 있는 디딤돌 같은 판단이 담겨 있다 보니 이같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을 뿐이고 윤 전 대통령 체포와 구속은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영장으로 가능했던 것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도 가능하다는 논리까지 폈습니다. 이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물론 저희는 듣기는 시원하죠. 이재명 대통령도 체포돼 구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판례이고 최초의 어떤 법리 해석입니다. 변호인단은 또 판결문을 아직 송달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음모론도 펼쳤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수정 중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서도 선고 당시 아예 판결문 원문이 없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은 단 한 차례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판결 원문이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1심을 문제 삼은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 청구나 헌법 소원을 검토하겠다며 2심 과정도 문제 삼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정족수까지 남은 숫자를 세는 듯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모습. 그리고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는 단 2분간 열렸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해 개의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통보만 하다시피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이주호, 유상임, 강정혜 전 장관 등 국무위원 7명은 아예 회의가 열린다는 통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태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정한 일부의 국무위원들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하여 국무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헌법과 개헌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특히 비상계엄 선포라는 국가 긴급권 행사를 오남용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무위원 모두에게 소집을 통지할 필요성은 더욱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과 부정선거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한 상황이었고 보안 유지가 필요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소집 통지를 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 하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 밖에도 계엄 사흘 뒤 작성돼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 전 장관의 서명을 나중에 받은 계엄 선포문은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구나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한 문건을 폐기한 것이라고도 결론냈습니다. 피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및 강희구 부속실장과 공모하여 위 문서를 폐기한 행위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공용서류 손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한 전 총리의 혐의와도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전 총리의 내란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내란 사태 직후부터 자신을 수사하던 공수처를 집요하게 공격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처음에는 수사권을 물고 늘어지더니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공수처의 영장 청구에 하자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5번이나 나왔지만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이 주장을 부각시켰습니다. 체포영장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라고 언론에 풀이 됐을 때는 공수처의 출구 전략이고 다시 수사권 있는 쪽으로 보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니. 또 다른 재판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직위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할 당시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언급을 해 변수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대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궤변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로 시작을 해 관련 범죄인 내란죄 수사로 넘어간 것이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관할 위반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서 거주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서울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형사소송법상 토지 관할이 인정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재판에서도 같은 논리를 펼쳐왔기 때문에 직위원 재판부의 다음 달 판결에서도 오늘 체포방해 사건 1심의 결론이 참고 자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피고인 입정하십시오. 법정에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하자 눈을 쉴 새 없이 깜빡이며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이 부분 공소 사실은 유죄로 인정됩니다. 모두 유죄로 인정됩니다. 허위 외신 언론 대응을 제외하곤 모두 유죄 판단이 나온 상황. 입이 마르는 듯 계속해서 혀로 입술을 쓸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소화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합니다. 선고 막바지에 이르러 형량 결정 배경을 설명하기 시작하자 윤 전 대통령의 얼굴은 눈에 띄게 상기됐습니다. 내란 사태 이후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징역 5년형을 받아든 순간 윤 전 대통령은 조용히 입을 앙다물었습니다. 그동안의 재판에서 자주 웃음을 터뜨리거나 변호인들과 잡담을 하던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이번엔 재판부에 수차례 고개를 숙이곤 빠르게 법정을 나섰습니다. 재판 시작에 앞서 백대현 재판장은 법정 소란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는데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하거나 선고가 끝난 뒤 방청석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MBC 뉴스 유서입니다.